자, 이제 개막이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꼭 모든 팀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팀 5선발 누가 하지? 롯데 자이언츠도 5선발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 해결이 될 듯 안 될 듯, 좋은 자원이 많은 듯 안 많은 듯 그런 상황인데요. 이 롯데 자이언츠의 5선발을 일단 뭐 기사로 김태형 감독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의 5선발을 좀 완벽하게 분석해보는 그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5선발 후보만 4명, 김태형 감독의 눈도장 과연 누가 받을까? 자, 1에서 4선발은 확정적이죠. 4인 4색의 경쟁 구도다. 현미경 테스트가 계속된다. 자, 일단 정말 당연하게 개막전까지 최대한 많은 선수를 살피죠. 그러면서 엘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로 이어지는 원투펀치. 요건 이제 누가 할지 모르지만 뭐 롯데 그 자이언츠 TV에도 나왔는데 비슬리 선수가 나왔잖아요. 뭐 폰세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 많은 거 안 바란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던데 비슬리 선수가 뭐 어쨌든 저는 1선발을 비슬리로 보는데 뭐 둘 중에 누가 좋을진 모르죠. 사실 두 선수 다 너무 훌륭하고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두 선수 다 너무나 고점이 높다는 거. 그리고 저점은 낮다는 거. 요게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의 원투펀치의 느낌이고, 박세웅, 나균환 요 두 선수가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계산과 이닝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4선발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김 감독님도 외인 선발 2명이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 또 상대 팀의 3, 4선발과 맞붙었을 때 우리 팀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카드가 박세웅과 나균환이다. 이들 역시 신뢰한다. 사실 보여준 모습이 많죠. 이제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5선발의 주인공이 될까요? 자, 뭐 엘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 요거를 안 꺼낼 수 없죠. 코야마 마사요 선수. 뭐 처음에는 코야마 마사요 선수가 이제 5선발 된다고 하더니 지금 이제 조금 달라요. 현재 5선발 후보군엔 이민석, 박진, 김진욱,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 합류한 교야마 마사요 선수 4명이 있다. 이민석은 지난 시즌 대체 선발로 나서며 20경기 평균 자책점 5.25. 근데 세부 지표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박진 역시 후보다. 지난 시즌에 이제 불펜에서 뭐 활약을 했지만 안정된 제구력을 바탕으로 이제 눈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김진욱 선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만년 선발 유망주로 보여준다. 그런데 뭐 지난 시즌 역시 14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점 10.0. 그래서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새로운 얼굴인 교야마에 대한 우려와 공전. 최고 구속은 155라 좋고 날카로운 이 포크볼도 좋은데 제구 불안이 좀 있거든요. 과연 이게 잡아줄지. 지난 시즌 1군 2군 무대에서도 23.2이닝 동안 볼넷을 21개나 허용했어요. 그러면 김 감독은 당연히 특정 선수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민석처럼 경험이 있는 선수부터 박진, 김진욱 그리고 교야마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 선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기회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실전에서 보이는 안정감. 그러니까 이 시범 경기가 롯데 자이언츠는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 이 5선발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시범 경기가 말 그대로 뭐 5선발이 확정되면 그냥 몸 푸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요 네 선수는 정말로 시범 경기에 현미경 테스트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이루어질지 미지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롯데 자이언츠 25시즌 선발이 무려 8위. 정말 안 좋았죠. 불펜도 6위. 그래서 7위를 했는데요. 공격도 7위. 근데 24시즌에는 선발이 2위예요. 굉장히 좋죠. 선발이 2위였어요. 이닝도 겁나 많이 먹었죠. 그리고 불펜이 7위. 그리고 공격이 7위였는데 이때도 7위였죠. 그러니까 선발도 중요한데 이제 불펜 타격도 좀 중요하고 저는 이제 불펜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인데, 자, 일단은 요 자리 어쨌든 이민석 선수가 나름 WAR을 0.94 1 정도 찍어줬고 이 박세웅이 2를 찍어줬고 나균환이 3을 찍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나균환은 3 정도 찍어줘도 되는데 박세웅이 3.5에서 4 정도 찍어줘야 되거든요. 두 선수의 스텝업. 그리고 이민석 선수가 1.5 정도 찍어주는 5선발이면 얼마나 편할까 라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5.14의 자책점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홍민기 선수는 딱 요
9이닝밖에 안 던졌는데 자책점이 2. 그래서 되게 높은데 그 다음은 사실은 어렵단 말이죠. 박진 선수도 음수니까 9.39. 자, 그래서 이 박진 선수가 그래도 이렇게 24시즌에는 13이닝 2.77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민석 선수는 요때도 8.16인데 자, 과연 이민석 선수래. 자, 이민석 선수를 보니까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5점대의 자책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뭐 굳이 말하자면은 세부 지표가 좋아졌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확실히 뭔가 스텝업이 좀 필요하다. 1.83의 WHIP는 선발로 하기에는 좀 어렵죠. 볼넷도 9이닝당 5.8개로 너무 많아요. 최소한 3점대 후반까지는 가줘야 돼요. 삼진율은 이 9위에 비해서 너무 아쉬워요. 최소한 8점 초반까지는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박세웅, 나균환 같은 3, 4선발급으로 이민석 선수가 커줄 가능성이 뭐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직구 구속이 일단 150이 넘으니까 거기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제 주 무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구속이 어쨌든 향상이 됐어요. 25시즌에 24시즌보다 거의 3kg가 증가했고, 체인지업 구속도 빨라졌고, 체인지업 구사율도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체인지업 구사율을 조금 더 늘리면 돼요. 아직까지는 이게 투피치여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슬라이더 피안타율 2할 8푼 4리인데 체인지업은 1할 7푼 9리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지업 구사율을 최소한 15%에서 20% 사이로, 그리고 슬라이더를 한 20 후반으로, 그리고 포심을 한 50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갖는 구조, 3피치 유형이 되어야만 저는 살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일단 가장 강력한 후보는 전 이민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진 선수 49이닝 24시즌에 25시즌에 69이닝, 그런데 자책점이 4.38인데 25시즌은 5.32로 더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24시즌이 투고 타저고 25시즌이 투고 타저고 24시즌이 타고 투저였는데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좋은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 이 선수 어쨌든 직구 구속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ABS에서는 아무래도 직구 구위가 뛰어나야 되는데 직구 평속이 143인데 이거를 41.8%를 이용하다 보니 슬라이더 포크볼도 뭐 슬라이더도 아주 위력적이진 않잖아요. 그나마 좋은 거는 요 볼넷률이 적다는 거. 이게 유일한데 아무래도 구위가 약하다 보니 피홈런을 10개나 맞았어요. 69와 3분의 1인 동안 피홈런 10개. 작년에도 4개가 더 늘었죠. 요 피홈런 개수, 장타 허용률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자책점이 올라간 건데 저는 ABS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많은 이닝을 책임져주는 정말 좋은 훌륭한 선수죠. 그런데 그래도 팀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민석 선수가 오히려 잘해줘야 되고, 박진 선수는 이제 추격조의 롱으로 들어가는 게, 롯데는 강속구 투수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김준욱 선수가 뭐 좌완이라서 그런가요? 좌완이라는 메리트를 제외하면, 왜냐면 박상욱, 나균환이 우완이니까 좌완이라는 메리트를 제외하면은 그 어디도 선발로 써야 될지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욱 선수를 물론 이제 달라질 수 있죠. 왜냐? 나이가 어려요. 2002년생. 나이가 어리니까 뭐 26시즌에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죠.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사실 이프죠. 이프. 자, 25시즌에 WHIP가 2를 넘었어요. 9이닝당 볼넷도 5.3개. 거기다가 직구 슬라이더 거의 투피치에 가깝습니다. 커브가 10%인데. 이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요런 피칭 디자인이면은 요거는 불펜으로 가는 게 맞죠. 불펜으로 가는 게 맞지, 선발로 이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인데 자완인데 직구 구속이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선발로 사실은 경기를 끌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자책점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24시즌 84이닝 5.31이 가장 좋았던 김진욱 선수의 이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다. 김진욱 선수는 정말 쉽지 않은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모습을 이번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보여줘야 하겠죠. 아직은 모른다. 자, 그리고 이 선수가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8년생으로 나이가 어려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 리그에서 선발을 돈 적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닝을 보면은 76이닝 이렇게 선발도 이렇게 12경기, 8경기, 5경기, 15경기, 9경기 이렇게 실제로 선발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선발이 불가능한 투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25시즌에 볼넷률만 줄인다면은 정말로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죠. 평균 148에 최고 156이니까 ABS에 맞죠. 과연 이 ABS에 ABS가 아니면은 보통 제구력이 안 좋은 투수들은 불리하거든요. 왜냐? 애매하게 비슷하게 던져도 다 볼로 잡아버리니까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ABS 때문에 사실 그래서 외국인 투수도 그렇고 이득을 좀 많이 봤거든요. 구이형 투수가. 그래서 롯데가 지금 모든 육성을 강속구 투수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야마 마사야 선수도 딱 저는 적당한 그런 ABS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24시즌만 해도 22와 3분의 1이닝 선발은 이때 안 던졌고 불펜으로 자책점이 2.01이었어요. 1군 기록이. 물론 이제 볼넷은 18개를 줬어. 이때도. 그런데 자책점이 2.01이라는 거는 어쨌든 포크볼이 기가 막혔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던지면 139km의 포크볼이 화질이 안 좋은데 좋아요. 여기 보면 커터. 이 커터도 괜찮아. 138에 커터. 요 직구도 150까지 잘 나오고 요 포크볼 이게 끝내주죠. 앞에는 커터였네. 요건 커터죠. 커터 맨 처음에 커터 슬라이더. 그러니까 커터 좌타자 몸쪽에 의미가 있죠. 다차다 몸쪽 커터, 우타자 바깥쪽에 커터. 그러니까 슬라이더성보다는 이제 커터성이죠. 많이 아니니까. 최근에는 거의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커터를 많이 던져요. 자, 그리고 요 직구 150에 이 포크볼 높낮이를 이용하는 이게 기가 막힌다. 바닥까지 떨어지죠. 낙폭이 엄청나죠.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타자가 7열 때는 여기였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메리트가 되는 거고 저는 솔직히 5선발로 요 선수를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픽이에요. 제가 만약에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이라면 그리고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민석, 김태현, 홍민기 여기가 선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 이 선수가 정말 좋죠. 왜냐? 아까 김태현 선수 좌완이에요. 좌완이라는 메리트 4.5의 자책점. 아까 돌아가면 우리 좀 미안한 말이지만 김진욱 선수 좌완이라는 매력 말고는 제가 모르겠다라고 조금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자책점을 보세요. 오히려 지금 김태현 선수의 자책점이 더 낮아요. 물론 이닝이 작아. 보여준 게 없어. 하지만 피안 타율이 1할 4푼 3리예요. 2이닝밖에 던지진 않았어요. 안타 하나 맞았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뭐냐? 그리고 삼성을 상대로 던졌어요. 물론 이제 좌완이니까 일부러 좌타자가 많은 삼성을 상대로 던진 것 같아요. 1라운드 4순위고 이 선수의 장점은 체인지업과 포크볼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직구도 일단 뭐 145 이렇게 던지는데 좌완 145는 괜찮죠. 우완 150과 비슷한다고 봐야겠죠. 좌완이 145가 나오면. 포크볼로 우타자 강민호 이때 2할 8푼이었는데 포크볼과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이끌어냈다가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좌완인데 이렇게 몸쪽으로 탁 강력하게 직구가 파고드니까 강민호 선수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볼 아니야 하고 팔했는데 볼이 아니잖아. 그리고 요거 체인지업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딱 보면 이렇게 오니까 높은 쪽에서 가는데 여기 보세요. 이 정도면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뚝 떨어지잖아. 강민호 선수 깜짝 놀랐잖아.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포크볼까지 궤적이 살짝 달랐죠. 지금 보시면 궤적이 체인지업과 살짝 달라요. 두 개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강민호 선수가 이거 들어왔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수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요 직구 다음에 요 포크볼을 던진 게 높낮이까지 이용하는 어느 정도 제구력이 요때는 됐죠. 스트라이크 존으로 다 던졌으니까. 그래서 145 좌완인데 145를 던질 수 있고 이렇게 포크볼까지 체인지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연으로 보긴 어렵다. 그래서 이재현 선수 이 우타자도 포크볼로 삼진을 또 잡더라. 커브도 던지더라. 커브도 지금 던졌죠. 그러니까 구종이 벌써 4개잖아요. 구종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아 좋죠. 이거 포크볼이 좋아. 그래서 이준도 깜짝 전원 봐라 이거 포크볼에 깜짝 놀란 거야 이 포크볼에. 커브도 던지고 포크볼 던져지고 요거에 깜짝 놀란 건데 아쉽게 그 다음 이닝에는 볼넷을 너무 많이 줬어. 이 이닝에 볼넷이 4개 그 다음 이닝에. 그러니까 이 제구가 잡히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일단 확실한 거는 체인지업 커브 포크볼을 다 던질 수 있고 포크볼이 주 무기가 되고 좌완인데 145km 145km 정도의 직구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선수잖아요. 실제로 던졌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현 선수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2군에서 기록이 더 대단하다. 32이닝 38개의 탈삼진 그리고 피안타율이 1할 8푼 6리. 그러니까 이 선수는 피안타를 거의 맞지 않는구나. 피안타를 맞지 않고 이게 지금 5이닝 6이닝 이렇게 던졌죠. 실제로 5이닝 6이닝 던지면서 잘했는데 뭐 2군 기록이고 1군에서 좀 세금 먹여야 돼요. 세금 먹이지 않으면 뭐 갑자기 이 선수가 잘할 이유는 없죠. 세금도 안 먹였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 선수를 솔직히 말해서 이민석 다음에는 그냥 이 선수. 그 다음 후보는 홍민기. 자, 홍민기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갑자기 뭐 입스다 입스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부상인지 입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폭발적인 5월부터 7월까지 이 기록. 정말 뭐 이거 이 공을 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선발로 나올 때도 이렇게 2번 있었고 구원으로 나올 때도 선발도 4이닝 1실점 이때 선발 5이닝 7삼진 1실점 3피안타. 그러니까 이 선수 그냥 멘탈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좀 완벽하다고 봐요. 그래서 홍민기를 선발로 키우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그러면 그냥 간보아 같은 선수를 컨디션 좋은 간보아를 쓰는 선발로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민석, 김태현, 홍민기 이 세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야마는 불펜으로 가야 된다. 왜냐? 일본에서 불펜으로 뛰었던 기록 중에 선발보단 불펜이 좋았는데 뭐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알아봤고요. 롯데 5선발이 잘 잡혀서 꼭 가을 야구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